여보, 저예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경찰에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그가 나타났어요. 이지은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일요일이었어요. 남편 강민우가 회사 워크숍에 다녀온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지은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우가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여보세요? 강민우 씨 보호자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요?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급히 옷을 입었어요. 5살 아들 준호를 업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빠한테 가야 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40분이 걸렸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강민우 환자 어디 있어요? 보호자세요? 네.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 묻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강민우 씨 보호자분이시죠? 네.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네. 환자분이 운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전복 사고였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그냥 울었습니다. 아빠 어디 있어? 준호가 울었어요. 지은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시신을 확인했어요. 차가운 침대에 민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분명 민우였습니다. 여보. 지은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왜 이래요?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흘장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이 왔습니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은 기계처럼 절을 받았어요. 준호는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민우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그 안에 남편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했어요. 작은 칸이었습니다. 민우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편히 쉬어요. 지은은 그렇게 남편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우의 슬리퍼, 민우의 옷, 민우의 칫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아빠 언제 와? 준호가 물었어요. 지은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언제 와? 못 와. 다시는. 준호가 울었어요. 지은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지은은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준호는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나 취업했어. 28살 준호가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제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지은은 아들을 안았어요. 민우를 닮았습니다.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32살이 되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정말? 응. 여자친구 있잖아. 수진이. 그래, 좋아. 언제? 다음 달. 준호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첩장을 만들었어요. 예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지은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가요. 보고 싶어요. 지은은 매일 밤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떨려.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는 날.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지은은 일찍 일어났어요.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분홍색 한복이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0살. 주름이 보였습니다. 백발도 조금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강남에 있는 큰 예식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신부 김수진이 인사했어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뻐요, 수진아. 고마워요. 신랑 대기실로 갔어요. 준호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잘생겼네. 지은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우가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떨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빠가 있었으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있어. 하늘에서 보고 계셔. 지은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식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지은도 앞자리에 앉았어요. 신랑 어머니 자리였습니다.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신랑 신부 맞절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두 사람이 절을 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장가가요. 속으로 말했어요. 줄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늦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지은은 그 남자를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저 사람,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설마, 지은은 다시 앞을 봤어요.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패백 시간이었어요. 지은은 한복을 고쳐 입고 일어섰어요. 패백실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지은은 절을 받았어요. 대추를 던져줬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아라. 패백이 끝났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아까 본 남자, 그 옆 얼굴, 민우를 닮았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사람들을 찾았어요. 아까 본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어디 갔지?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쳤습니다. 그때 봤어요. 화장실 쪽으로 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저 사람, 지은은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어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순간 지은은 얼어붙었어요. 민우였습니다. 아니, 민우를 닮은 사람이었어요. 얼굴, 체격, 걸음걸이,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남자도 지은을 봤어요.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요. 지은이 불렀어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강민우 씨 아니세요?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닌데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우진? 네. 신부 쪽 하객이에요. 남자가 다시 걸어갔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우진?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목소리만 조금 달랐습니다. 지은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지은은 계속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엄마, 준호가 불렀어요. 왜? 사진 찍어야 해요. 아, 그래. 가족 사진을 더 찍었어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촬영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다시 그 남자를 찾았어요. 주차장까지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 봤어요. 저기 멀리 서 있는 남자를. 지은은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정우진이었습니다. 아까 그분, 혹시 정말 저를 모르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죄송한데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15년 전에 사고 나신 적 없으세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고요? 교통사고요. 고속도로에서. 남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15년 전. 그때 제가 사고를 당하긴 했는데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이전 기억이 다 없어요. 기억이 없다고요? 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기억상실이라고.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당신 정말 민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정우진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정우진 건설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제 과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았어요. 남자는 차에 탔습니다. 떠났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명함을 받습니다. 정우진, 정말 다른 사람일까? 엄마, 왜 그래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죽은 남편을 닮은 남자. 그게 우연일까요?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지은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함을 꺼내봤어요. 정우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일까? 핸드폰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민우와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저 오늘 결혼식장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아, 네. 기억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요? 왜요? 제, 제 남편하고 너무 닮으셔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어때요? 좋아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홍대 근처 카페였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민우였어요. 아니, 민우를 닮았어요. 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15년 전 사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디서 났어요? 경기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고속도로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지은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민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우진이 사진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저, 저랑 똑같네요. 제 남편이에요. 강민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우진은 사진을 계속 봤어요. 언제요? 2009년 3월 15일이요. 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그날 사고를 당했어요. 지은은 숨이 멎었어요. 정말요? 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3월 15일에 사고가 났다고.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이요. 같은 병원이었어요. 민우가 실려간 병원. 혹시 당신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우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몸에 있는 흉터예요. 팔에 긴 흉터가 있었어요. 수술 자국 같았습니다. 민우도 팔에 흉터가 있었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어디쯤이요? 왼팔 안쪽. 우진이 소매를 걷었어요. 왼팔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어요. 당신 민우예요. 저는 정우진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강민우예요. 제 남편이에요. 지은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고 나고 뭐가 기억나요? 병원에서 깨어난 것부터요. 의사가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신원도 확인이 안 됐대요. 신원이 확인 안 됐다고요? 네. 지갑도 없었고 신분증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정우진이라고. 그럼 당신은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우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15년 동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부모님이 누군지, 집이 어딘지, 이름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은은 우진을 안았어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민우예요. 틀림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잖아요. DNA 검사해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준호.
오늘 결혼한 그 신랑이 우리 아들이에요. 우진은 놀랐어요. 제, 제 아들이요? 네. 당신이 민우라면요. 검사 해볼게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우진은 강민우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지은과 우진 그리고 준호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그럼, 네. 정우진 씨와 강준호 씨는 친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준호가 우진을 봤어요. 우진도 준호를 봤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내가 내 아들이구나.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준호가 우진을 안았어요. 우진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지은도 울었어요.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세 사람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사고 나고 병원에서 6개월 있었어. 온몸이 부러졌대. 특히 머리를 많이 다쳤고 그래서 기억이 응, 의사가 그러더라. 전두엽 손상이라고. 그래서 과거 기억이 다 날아갔대. 우진이 말을 이었어요. 퇴원하고 갈 곳이 없었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노숙자 쉼터에 갔어. 쉼터요? 응. 거기서 1년쯤 있었어. 그러다가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어. 막노동이었어. 지은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10년을 일했어. 돈을 모았어. 그리고 검정고시 봤어. 대학도 갔어. 야간 대학. 대단하세요. 회사에 취직했어. 5년 전이야. 지금은 부장이 됐어. 우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계속 궁금했어. 내가 누군지, 가족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찾았지. 경찰서도 가고 실종자 센터도 갔어. 근데 나랑 맞는 사람이 없었어. 왜요? 내가 사망 처리됐으니까. 지은은 깨달았어요. 그때 시신 확인을 제가 했어요. 시신이요? 네. 경찰이 보여준 시신. 얼굴이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체격이랑 옷이 당신 것 같아서. 그럼 그 시신은 아마 같은 사고로 돌아가신 다른 분이었을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 된 거구나.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을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세요? 우진은 지은을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것 없어요. 지은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우진은 과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2005년에 결혼했어요. 2005년. 연애는 3년 했고요. 대학교 선후배였어요. 지은이 앨범을 펼쳤어요.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우진은 사진을 봤어요. 젊은 자신과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행복했어요. 정말. 다음 사진은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갔었어요. 제주도. 당신이 여기 가고 싶다고 했어요. 바다 보고 싶다고. 우지는 바다 사진을 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장면 본 것 같아요. 정말요? 꿈에서 본 것 같아요. 파도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지은은 희망이 생겼어요. 조금씩 기억날 거예요. 천천히. 우지는 계속 사진을 봤어요. 아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준호예요? 네. 돌 사진이에요. 귀엽네요. 당신이 그랬어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우진이 웃었어요. 지금도 예쁘네요. 아니, 잘생겼네요. 준호 당신 닮았어요. 얼굴도 성격도. 그래요? 네. 꼼꼼하고 성실해요. 당신처럼. 우진은 사진을 보며 뭔가 느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기억이 없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지은의 물음에 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호적을 정리했어요. 정우진에서 강민우로 이름을 되돌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강민우예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렇네요. 민우는 서류를 봤어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지은에게 물었어요. 뭘? 아버지랑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우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은도, 준호도, 과거도, 아무것도요.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건 아버지잖아요. 엄마 남편이시고,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래도요. 지은은 고민이 많았어요. 어느 날 민우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조용한 공원을 걸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은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요. 법적으론 부부예요. 근데 당신은 저를 기억 못 하잖아요. 민우는 멈춰 섰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사랑했다는 것도 기억 안 나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요. 억지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지은이 말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저를 몰랐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기억이 없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네. 천천히 생각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리를 뒀어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답답했어요. 엄마, 왜 아버지 안 만나요? 복잡해서. 뭐가요? 기억을 못 하시잖아. 그런 상태에서 같이 산다는 게 그래도 아버지예요.
알아. 근데 당신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야지.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같이 살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지. 준호는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상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편해요. 민우의 고백에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민우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쓸쓸했습니다. 저녁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해. 지은 생각이 났어요. 준호 생각도 났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저예요. 아, 민우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민우 씨는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갑자기 보고 싶어서 지은은 놀랐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근처 공원이요? 좋아요. 30분 후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은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민우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네. 지은이 옆에 앉았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상해요.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생각나요. 얼굴이 목소리가 지은의 가슴이 뛰었어요. 당신도 그래요? 네. 밤마다 꿈을 꿔요. 당신이 나오는 꿈. 무슨 꿈이요? 같이 웃고 있어요. 손잡고 걷고, 밥 먹고, 평범한 일상인데 행복해 보여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하고 싶어요. 당신과의 시간을 천천히 기억날 거예요. 그럴까요? 네. 당신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지은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이상해요. 당신 손 잡으니까 편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물었어요. 무엇을요? 우리요. 지은은 민우를 봤어요. 기억 없어도 괜찮아요? 네. 새로 만들면 되죠. 추억을. 지은이 울었어요. 민우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다시. 정말요? 네. 당신이 제 아내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은 없어도 느껴져요. 당신을 사랑했다는 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은 민우를 꽉 안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계속 사랑했어요.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16년 만에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방 하지만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일주일 뒤 민우가 이사했어요. 지은의 집으로요.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네. 민우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방,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 소파, 우리가 같이 샀어요? 네. 결혼하고 첫 번째로 산 가구예요.
민우가 소파를 만졌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 앉아서 영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말마다 같이 영화 봤어요. 지은이 기뻐했어요.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요. 급하지 않아요. 민우는 방으로 갔어요. 침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에요. 침대가 있었어요. 옷장도 있었습니다. 제 옷도 있어요? 네. 버리지 못했어요. 지은이 옷장을 열었어요. 민우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 둔 거예요? 네.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 민우는 옷을 만졌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했어요. 저 어디서 자요? 민우가 물었어요.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준호 방. 거기서 주무세요. 네. 민우는 준호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 아들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꿈일까? 가족이 생겼어요. 아내도 아들도 15년 만에 찾은 가족.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아침을 차렸어요. 일어났어요? 네. 아침 드세요.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맛있겠다. 민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입맛에 맞아서 당신이 해준 음식 이렇게 맛있었구나. 지은이 웃었어요. 맨날 해줬어요. 당신 된장찌개 좋아했거든요. 그래요? 네.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고 했어요. 민우는 계속 먹었어요.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지은이 씻고 민우가 닦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었나요? 네. 당신이 그랬어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난다고. 그랬구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이제 뭐해요? 글쎄요. 주말인데 산책 갈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여기 자주 왔어요. 우리, 그래요? 네. 저녁 먹고 산책하곤 했어요. 지은이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민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네. 맨날 팔짱 끼고 다녔어요. 두 사람은 걸었어요. 천천히 함께 행복해요. 민우가 말했어요. 저도요. 기억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저도요.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민우가 멈춰 섰어요. 지은을 봤습니다. 사랑해요. 뭐라고요? 사랑해요. 당신을.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계속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오래도록.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민우의 50번째 생일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지은은 다시 부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민우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단편적이었지만 중요한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당신, 결혼식 때 울었죠?
어느 날 민우가 물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기억났어요. 당신이 눈물 흘리던 거. 정말요? 네, 예뻤어요. 지은이 민우를 안았어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당신이, 준호도 자주 왔어요. 아내 수진과 함께요. 엄마, 아버지, 왔니? 네, 수진이가 음식 해왔어요. 고마워요.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행복해. 기억 더 나세요? 응, 조금씩. 어제는 내가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났어. 정말요? 응, 병원에서 처음 널 안았을 때 되게 작았어.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업어주시던 거. 그래, 네. 매일 유치원 갈 때 업어주셨어요. 민우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그랬구나.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준호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민우와 지은은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제주도. 지은이 놀랐어요. 왜 갑자기 제주도? 꿈을 꿨어. 우리가 제주도에서 바다 보는 꿈. 그거 신혼여행 때예요. 맞아.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 기억 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가요. 다음 주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를 빌렸어요. 바다로 향했습니다. 여기, 여기에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여기서 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응. 당신이 웃고 있었어. 되게 행복해 보였어. 지은이 울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지금은, 지금도요. 아니, 더 행복해요. 두 사람은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민우야,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우가 지은을 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우는 또 꿈을 꿨어요. 지은과 함께 있는 꿈이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어요. 웃고 떠들고 사랑하는 모습. 여보, 사랑해. 꿈속에서 민우가 말했어요. 나도. 지은이 대답했어요. 민우는 잠에서 깼어요. 옆에 지은이 자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 현실이야.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누군지. 민우는 강민우였어요. 이지은의 남편, 강준호의 아버지. 15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자신을.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갔어요. 곧 뜰 거예요. 응. 수평선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와, 예쁘다. 민우가 지은을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15년을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우는 더 많은 기억을 되찾았어요. 여보, 기억나? 뭐? 우리 첫 데이트 놀이공원 갔었잖아.
응, 기억나. 못 탔었죠? 롤러코스터. 당신이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 맞아. 두 사람은 웃었어요. 어느 날 민우는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나 좀 도와줄래? 네, 아버지. 뭔데요? 엄마 생일 선물 사려고. 아, 다음 주가 생일이시네요. 응, 뭐가 좋을까? 음, 엄마 요즘 목걸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백화점에 갔어요. 귀금속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이거 어때? 민우가 목걸이를 가리켰어요. 예쁜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데요? 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민우는 목걸이를 샀어요. 지은의 생일날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 수진, 그리고 민우.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지은이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 빌었어요? 응. 뭐? 비밀. 민우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열어봐. 지은이 상자를 열었어요.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어머, 맘에 들어? 예뻐요. 지은이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민우가 지은을 안았어요. 생일 축하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가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와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보, 응? 나 이제 다 기억났어. 정말요? 응. 우리 첫 만남부터 사고 나던 날까지. 지은이 민우를 봤어요. 사고 나던 날도요? 응.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어. 비가 와서.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 안 나. 괜찮아요. 그건 기억 안 나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기억해. 당신을, 준호를. 민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 그게 제일 중요해. 지은이 울었어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이제 안 떠날 거죠? 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민우는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16년 만에 찾은 가족. 16년 만에 되찾은 사랑.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어요. 몸이 기억했습니다. 마음이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어요. 나는 강민우야. 이지은의 남편, 강준호의 아버지, 그리고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지은도 생각했어요. 16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다시 만났어.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잠이 들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은 채로.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만들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사랑은 기억을 넘어선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